과거에는 다발성 청공술 수술을 할 때 구멍을 많이 뚫으면 연골하골이 약화된다고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촘촘하게 구멍을 내지 않았었습니다. 환자의 문제가 아니라 의사의 문제이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암목자병원 이창호 원장입니다. 연골 손상을 어떻게 치료하는가,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오늘은 다발성 청공술이라는 수술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발성 청공술은 무릎 연골의 손상을 치료하는 일반적인 수술법 중에 하나이죠. 다발성 청공술이란 연골 수술에서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수술 방법으로 수술용 드릴을 사용해서 손상된 연골 표면에 구멍을 뚫어주는 수술입니다. 다발성 청공술은 과거 연골세포 이식술에서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방법이었지만 지금은 개념이 달라져서 연골 표면에 구멍을 내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발성 청공술은 미세 절골술과 거의 적응증이 같아서 과거에는 큰 부위에 했었지만 지금은 1제곱cm 미만의 크기에만 사용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수술 같지만 수술자가 어떻게 수술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상당히 많은 차이를 나타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그 미세 절골술은 이라고 하는 그런 기구를 사용해서 뼈에 구멍을 뚫는데, 되게 작게는 0.5mm에서 크게는 2mm까지 그 지름으로 뚫는 그런 수술법이죠. 다발성 청공술은 미세 절골술과 매우 유사하지만 이름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가 다소 차이가 나는 걸 느끼시겠죠. 미세 절골술은 오를 망치로 이렇게 탕탕 쳐서 연골세포에 흠집을 내는 반면에 다발성 청공술은 드릴을 통해서 구멍을 뚫게 됩니다. 미세 절골술은 흠집을 내는 것이고요, 다발성 청공술은 드릴로 구멍을 뚫는 것입니다. 드릴로 구멍을 뚫은 것인 만큼 아주 섬세한 손길이 요구되는 수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발성 청공술은 정확한 크기의 구멍을 뚫게 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수술자에 따라서 깊이가 매우 달라질 수 있는 차이점도 생기고요, 또 어느 정도 크기의 천공드릴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매우 다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경골을 수술할 때 사용하는 미세 절골술에서 쓴 올은 즉 송곳과 같이 생겨갖고요, 조금 뚫으면 지름이 작지만 깊이 뚫을수록 구멍의 지름이 커지게 되어 있죠. 콘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다발성 청공술에 사용하는 드릴기구는 깊이와는 상관없이 일정하게 두께로 구멍을 뚫게 되고요, 이 구멍도 서로 양상이 다르게 됩니다. 올은 뚫으면서 옆으로 뼈를 밀어서 단단하게 하는 방법이지만 드릴은 일정한 두께로 뼈에 구멍을 내고 그 뼈가루가 밖으로 제거되는 특징이 있어서 그 구멍의 벽에 스트레스가 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두께로 그 구멍을 얼마나 어떻게 뚫을 것인가, 또 그 뼈가루들을 얼마나 말끔하게 빼낼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치료 과정에서 다른 결과를 유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세 절골술에서 쓰는 그 올은 구멍이 빨리 막히게 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발성 청공술에 쓰는 드릴은 연골하골 속에 뚫린 그 구멍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더 많은 골수가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연골 표면에 뚫은 그 구멍이 빨리 막히면 충분한 줄기세포가 흘러나오기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세 절골술의 경우 나이가 많으신 어른들에게는 거의 좋은 결과를 얻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릴을 이용한 다발성 청공술이 오히려 조금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다발성 청공술의 경우 그 구멍을 쉽게 뚫을 수 있고 또 많이 뚫는데 큰 어려움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발성 청공술은 작은 손상에 사용되는 수술이지만 자가줄기세포 이식술의 치료에 근간이 되기도 해서요, 오늘날 수술에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그 미세 절골술은 오리 끝이 새 주둥이처럼 휘어져 있어서 구석구석 구멍을 뚫기에 용이하게 되어 있지만, 다발성 청공술을 사용하는 그 드릴은 그 구조상 휘어진 구조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경골 손상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젊은 분들의 경우에는 이 다발성 청공술만으로도 꽤 좋은 연골 재생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발성 청공술의 개념의 변화가 있기도 했습니다. 과거에는 다발성 청공술 수술을 할 때 구멍을 많이 뚫으면 연골하골이 약화된다고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촘촘하게 구멍을 내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오히려 촘촘하게 구멍을 뚫어야 더 많은 골수가 흘러나올 수 있고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쪽으로 개념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발성 청공술의 수술 승패의 결정 요인이 구멍을 촘촘하게 뚫 때 연골하골이 약화되지 않게 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발성 청공술의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볼링공의 손가락 구멍과 같은 구멍들을 일정 간격으로 뚫으면 그 뚫은 구멍에서 양질의 골수가 흘러나와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나이가 든 환자분일수록 줄기세포보다는 지방세포가 훨씬 더 많이 나와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젊은 분들이
해야지야 다발성 청공술만으로 연골세포를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줄기세포가 흘러나오죠. 그래서 초자연골로 분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드신 분들의 경우는 다발성 청공술만으로는 초자연골로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50세가 넘은 분들의 경우에 단독적으로 다발성 청공술만 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해봐야 6개월 지나면 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일수록 줄기세포 이식술을 같이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다발성 청공술을 할 때 의사가 매우 세심하게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구멍을 뚫는 드릴의 특성상 깊이 조절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수술자가 실수하거나 방심했다가는 드릴의 깊이를 균일하게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또 수술에 나오는 그 뼈가루들, 이 가루들을 아주 세심하게 제거해 줘야 되는데 말끔하게 제거해 주지 못하면 추후에 이 뼈가루들로 인해서 연골 표면에 스크래치를 주어서 건강한 부위의 연골에도 오히려 손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대단히 세심한 정리 과정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 드릴의 크기에 따라서 촘촘한 구멍의 정도를 조절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마치 유리병에 자갈을 넣는 과정과 동일해서 큰 돌만을 몇 개 넣으면 몇 개 들어가지 않지만 큰 돌을 넣은 후에 작은 돌들을 그 위에 넣고 이렇게 흔들면 돌멩이 사이사이에 작은 돌들이 들어가서 실제로 많은 용적의 돌들을 넣을 수 있는 것과 같이 손상 부위에 큰 구멍들을 뚫고 그 사이사이에 작은 구멍들을 뚫어서 가능한 한 표면에 많은 표면적을 열어놓음으로써 더 많은 줄기세포가 흘러나올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기도 합니다. 1999년도 스위스에는 셀 트랜스플란테이션 소사이어티, 즉 CTS라고 하는 세포 이식 학회가 열렸었는데요. 이때 논문들 중에는 이 구멍이 빨리 막히지 않도록 탄소 필름을 넣는 그런 기술도 개발된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뚫은 구멍이 빨리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를 써왔다는 것이죠. 구멍이 빨리 막히지 않아야 그만큼 좋은 양질의 줄기세포가 자리를 잡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발성 청공술은 지금 단독적으로 하는 경우는 아주 적어지고 있습니다. 줄기세포 이식술을 위한 동반 수술로 되어져 있죠. 줄기세포 이식술과 함께 병행될 때 나이 드신 분들의 경우에 초자연골로 분화가 되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연세가 있는 분들은 다발성 청공술과 함께 줄기세포 이식술을 병행하게 될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